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매 생초보 궁금증 해결 총 15강 중에 11번째 강의입니다. 자, 경매 투자의 단점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경매 투자는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점만 있는 뭐 그런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지구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방식대로 야 이거 너무 장점만 많은 거네. 단점이 없는 건가? 라고 느낄 뿐이지 실제로 뭐 단점이 없는 어떤 거는 없죠. 사람도 그렇듯이 물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경매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이제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주식보다는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주식보다는 원금이 보장된다. 주식보다 원금 보장이 더 잘 된다. 이유는 뭐냐? 부동산이니까 그렇다. 부동산은 어찌됐든 우상향한다. 단기간에 이렇게 등락이 거듭할지라도 반드시 우상향하고 부동산은 실물이 있기 때문에 소멸돼서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주식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면 소멸돼서 원금이 날아가 버리기도 한다. 자, 요런 게 이제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이 갖는 장점, 경매 투자의 장점은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금보다는 덜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다. 예금보다는.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다. 그죠? 수익성이 높죠. 왜? 예금이 갖는 거는 은행이자 3% 4%지만 부동산을 투자하면은 3% 4%에 머무르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못해도 10몇 프로, 20몇 프로, 30몇 프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2배치기, 3배치기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항상 이 단점과 장점을 언급할 때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상대적인 개념상 이렇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걸 꼭 인식하세요. 그래서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단점이 뭐냐? 이게 장점이라는 건 뭐 셀 수 없이 많죠. 원금 보장된다. 원금 보장된다. 아이고 어떻게 원금 보장됩니까? 예, 아까도 말했지. 상대적으로 예금보다는 원금 보장이 덜 되긴 하겠지만 주식보다는 원금 보장이 되죠. 그리고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겠죠. 경매 투자의 장점은 수익성이 높다.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예금보다는 당연히 환금성이 떨어지겠죠. 예금이나 주식보다는 환금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왜? 예금은 오늘 가서 바로 찾을 수 있고 주식도 오늘 갔다가 팔면 뭐 3일 이내에 이제 현금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3일 이내에 현금이 나오는 환금성이 나한테 더 중요해. 그러면은 부동산인 경매 투자를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난 3일이고 뭐고 이런 거 환금성보다는 더 중요한 게 수익성이야. 그 다음에 원금 보장성이야.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경매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황금성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경매 투자를 단점으로 보실 겁니다. 경매 투자, 부동산 투자는 단점이다. 이거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 말은 뭡니까? 투자해놓고 돈으로 나오는 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자, 길어질 수 있다 그랬지 무조건 길다고 안 했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로 며칠만 해도 나갑니다.
어떤 경우는 몇 달에 나가고 어떤 경우는 1, 2년씩 끌기도 하겠죠. 그거는 부동산의 경기에 영향을 탑니다. 경기. 그죠? 지금처럼 고금리가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4년, 5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불황이고 모든 사람이 폐업하고 난리도 아니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당연히 황금성은 더 떨어지겠죠. 이거는 그럼 부동산만 그러냐? 안 그렇다. 어떤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해요. 그럼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으면 권리금 받기도 힘들고 새로운 주인의 손을 타서 이전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불경기에도 주식은 황금성이 있고 예금도 황금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신 리스크가 좀 크죠. 어차피 뭐 예금은 거의 안정적이죠. 물론 은행이 부도나면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니까 내가 통장에 한 통장에 10억을 넣어놔도 망하면 5천밖에 못 돌려받죠. 물론 이제 며칠 전에 입법 제안 나온 거 보니까 1억까지 이제 돌려받는 걸로 법을 바꾼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입장이죠. 이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다. 황금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고, 물론 이제 단점으로 안 여기고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이거는 원래 당연한 거지, 부동산이 그러면은 어떻게 주식처럼 후딱후딱 팔리겠냐 라고 생각을 해버린 사람한테는 이거는 단점이 아닌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면은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황금성 부분 외에는 뭐 이제 재산세 같은 세금 부담이 좀 있다. 그죠? 뭐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그죠? 양도세. 이거는 이렇게 많이 있죠. 보유 단계, 취득 단계,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보유 단계, 그 다음에 좀 더 가는 양도 단계에서도 매 단계 세금을 뜯는다. 그럼 어때요? 주식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주식 관련해서 세금을 금투세를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니까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돈을 벌어도 세금을 많이 내지도 않고 거의 안 냅니다. 세금을. 그러나 부동산은 내가 보유를 한 달을 했어도 관련해서 내야 될 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죠. 그래서 그만큼 국가의 재정에 도움은 된다. 도움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화가 부동산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국가에 의한 어떤 제재가 되게 심한 편이죠. 되게 심합니다. 법과 제도, 금융, 세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압박이 센 거, 규제가 센 게 부동산이고 경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는 단점이죠. 그래서 세금이 부담되는 경우가 단점입니다. 단점.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월세를 받아요. 월세를 받아서 빼기 이자 주고 세금 주고 수리 경비 제하고도 남죠. 이득이. 그럼 이득에 대해서 또 세금을 또 내죠. 요런 거를 이제 그죠? 여기 세금 냈구나. 이걸 하면 이런 건데, 만약에 고금리 시절이고 세금을 이빠이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 경기 불안을 통해서 공실이 생기면, 이게 월세로 나눠 먹는 이득이 생겨야 되는데 손실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모든 사업은 이익도 있는 반면에 손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이 부담들이 단점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주식도 똑같겠지만 경기를 타죠. 경기, 분위기 이런 거를 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경매 투자의 단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단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 정도가 큰 단점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 큰 단점이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구입 단계에서 웬만한 단점은 구입 단계에서 웬만한 어떤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하잖아요. 시세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서 단점이 거의 다 나옵니다. 뭐 법적인 애로점, 개발의 문제 이런 게 다 나오죠. 근데 이런 거를 시세 조사하는 능력이 없을 때는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사고가 터지고 이제 거기서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맹지 땅을 샀다. 맹지 땅을 싸다고 사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이 안 되는데 개발된다고 착각하고 사버린다든가. 이게 다 이런 건 조사를 통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이거를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 투자의 단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문제인 거지. 이거는 투자는 본인의 무지에 의한 문제가 생긴 거지. 뭐 이걸 경매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 탓이지 경매 탓은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경매라는 본질적 속성은 결국은 말이 경매지 그냥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의 단점이 뭐냐 보면은 특별한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이 없고 장점이 대다수를 이루다 보니 아무래도 그래서 국가가 더 규제를 하는 거겠죠.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세금도 더 많이 뜯어가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손실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까지 동일하게 수준으로 부동산처럼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을 죽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나 이런 제재가 좀 약해져야 되는 게 주식 투자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의 단점을 굳이 알려달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경매와 부동산의 단점보다는 이제 본인의 단점, 투자하는 본인, 공부하는 자신, 투자자, 이 사람들의 단점과 문제점이 더 크다. 투자자의 단점이 이제 경매의 단점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요거랑 혹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게 본인의 문제, 본인의 무지, 공부 안 함,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그런 거죠. 아까 말한 시세조사를 안 해버리고 들어가 버리면 안 되고, 대출 되냐 안 되냐도 본인이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했지만, 위반 건축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도 이거는, 법적인 문제도 등장하지만 사실상 본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의 문제인 경우들이 더 크다. 그래서 경매 투자의 단점이라는 게 특별히 있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거 이외에 지금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단점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